붓을 든 철학자라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죠? 하지만 이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르네 마그리트인데요. 그의 그림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푸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는 수수께끼 같달까요? 자,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잘 그린 파이프인데 그림 밑에는 떡하니 이건 파이프가 아니야 라고 써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이상하고도 도발적인 문장 하나에 사실 마그리트 예술세계 전체를 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러 가볼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캔버스 너머를 봐야 해요. 이 모든 걸 계획한 예술가, 바로 마그리트의 머릿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의 그림은 정말 기묘하고 뭐랄까 상상력의 끝을 보여주는데 정작 화가 본인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 이 엄청난 반전이 그의 삶과 예술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보세요. 자화상에서도 자기 얼굴을 잘 안 보여줘요. 마그리트는 평생 동안 정말 평범한 벨기에 중산층 신사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규칙적인 생활에 단정한 옷차림까지.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상한 이미지들로 그야말로 들끓고 있었던 거죠. 이 겉과 속의 엄청난 차이, 바로 여기서 그의 예술이 시작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겉보기엔 평범했어요.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술학교도 가고, 그런데 1912년 그의 나이 13살 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의 예술에 아주 짙은 그림자를 남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발견되었을 때 잠옷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고 해요. 어린 마그리트에게 이 장면은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하나의 이미지로 뇌리에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격적인 기억이 보시는 것처럼 그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 중 하나인 가려진 얼굴의 시작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숨겨진 것,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예술적 주제로 이어진 거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이미지가 그의 작품 세계를 평생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복잡한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겠죠? 마그리트는 기존의 그림 그리는 방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시각적 언어가 필요했던 거죠. 바로 그때 1925년에 운명처럼 이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조르조 데키리코의 사랑의 노래라는 작품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 석고상 머리, 외과용 사용 고무장갑, 초록색 공.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한 공간에 있죠? 이걸 본 마그리트는 말 그대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 이거다. 바로 여기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과 영감을 바탕으로 마그리트만의 강력한 무기가 탄생합니다. 바로 데페이즈망이라는 기법이에요. 프랑스어인데 쉽게 말해 낯설게 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익숙한 걸 엉뚱한 곳에 두어서 보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관객의 머릿속을 여는 마그리트의 마스터키였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물건을 하나 가져옵니다. 둘째, 그걸 원래 있던 곳에서 뚝 떼어내요. 셋째, 전혀 상관없는 말도 안 되는 곳에 툭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걸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생각 없이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그걸 딱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런 독창적인 기법 때문에 당시 예술의 중심지였던 파리의 초현실주의자들이 마그리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초현실주의 운동의 리더였던 앙드레 브루통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언어와 이미지 사이의 틈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든 예술가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로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은 거죠.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는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무기인 데페이즈망이 뭔지 알았어요. 이 모든 걸 가지고 드디어 처음에 그 문제, 파이프 그림의 수수께끼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하게 되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림 속 파이프랑 진짜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림은 뭐죠? 그냥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그린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걸로 담배를 피울 수는 없죠. 하지만 실제 파이프는요? 그건 진짜 물건이죠. 쓸 수 있어요.
마그리트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미지와 실물은 다르다. 그러니까 그림 밑에 쓰인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100% 진짜 완벽한 진실이었던 겁니다. 이건 파이프가 아니에요. 이건 파이프의 이미지일 뿐이니까요. 마그리트는 이 그림 하나로 예술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말장난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뇌의 자동 조종 장치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를 보면 반사적으로 사과라고 생각하잖아요. 마그리트는 바로 그 당연한 연결고리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보는 것, 당신이 아는 것이 정말 전부일까? 하고요. 관객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의 예술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입니다. 그의 다른 유명한 작품, 연인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키스를 하고 있는데 천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순간인데 서로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죠. 이건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인간관계의 역설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그럼 마그리트가 던진 이 기발하고도 철학적인 생각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팝아트를 보세요. 앤디 워홀 같은 예술가들이 일상적인 물건을 예술로 끌어들인 거. 이게 마그리트의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광고. 익숙한 걸 낯설게 배치해서 시선을 확 끄는 거. 이거 완전 마그리트식 기법이잖아요. 심지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마그리트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했어요. 현대 시각 문화 곳곳에 그의 아이디어가 스며들어 있는 거죠. 결국 마그리트의 진짜 목표는 사물 자체를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사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이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생각 자체를 캔버스에 옮긴 거죠. 결국 마그리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눈앞에 있는 이 당연한 현실 너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요?